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예.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예산당국이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야를 향해 내년 4월 내 추경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를 입어 10조 필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 추경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야당이 계속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추경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 이렇게 되면 재경부 직원들은 미리 준비하거든요. 예. 딱 시작하면 바로 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산불로 10조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전에 얘기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0조 예. 내지 30조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야가 금방 일단 추경 추가로 10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더 플러스 알파는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예. 이 상황을 좀 더 봐야겠죠. 예. 추경 자체에 대한 아마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커멘트입니다. 생생 커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커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커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은혁 임명하도록 해야. 오늘 중앙일보 발로 좀 전해진 좀 민주당 의원 전원의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평론가님. 이른바 헌재 5대 3설에 민주당의 불안이 좀 증폭된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지금 헌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이제 재판관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진보 쪽에서도 아마도 진보 재판관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면 6대3, 만약 5대3이면 지금 현재 5대3이면 6대3이 되면 명확하게 탄핵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야 된다, 임명해야 된다라는 약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 내부에 동요하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5대 3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은 예. 사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만뿐만 아니라 예.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5대 3설은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예. 그러나 이거는 헌재에서 한 번도 확인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대체로 다 뇌피셜이다. 예. 자기들 스스로 생각했던 것뿐이다. 5대 3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예. 헌법의 그 뭐랄까 이 판결이 달라진다라는 거,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예.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우리가 이번 관련돼서 예. 헌법재판관의 재판을 다 지켜봤지만은 예. 오히려 보수라고 하는 정영식 재판관이 예.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왜 군인이 국회에 오게 된 것 자체가 예. 오지 않았으면 충돌이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예.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각각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나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20년, 30년 가까이 또는 30년 넘게 법만 다루었던 이 사람들이 예. 헌법재판관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자기가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지에서 나오는 5대3 이야기도 예. 저는 그 불안하니까 나온 것 뿐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명백하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면 계엄령을 예. 선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실제로 총을 든 군인이 난입을 했단 말이죠. 예.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내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는 예.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뭔가 지금 뭔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판결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동요도 예. 있고 뭔가 불안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추후에 어떤 나중에 정말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 오면 예. 민주당은 그 커봐라, 뭔가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하고 5대 3설 그때 우리 예측했었던 게 맞지 않냐, 이런 걸 또 얘기하고 싶어서 또 다른 어떤 문제 제기를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또 판짜기가 아니냐, 이런 또 말들도 있거든요. 그 5대3이 네. 맞아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 기각돼서 다시 권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 이야기할 기회도 없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내란죄 관련된 재판을 통해서 예. 명확하게 이거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재판인데 예. 사력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 관련된 다시 부분이고요. 돌아가서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하게 되면은 예. 2차 계엄, 3차 계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난다라는 거예요. 전쟁 나서 계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불평불만할 상황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존립,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한 존립의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판을 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바보들이죠. 민주당 어쨌든 의원들이.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예. 2차 계엄도 3차 계엄도 가능한 어떤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그럼요. 것이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사실 이 개인 성향 재판관들이 변론을 할 때는 예. 아까 정영식 재판관 얘기해 주셨지만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되지만 보수를 엄히 꾸짖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재판의 판단을 볼 때 개인전 성향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도 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는 건 사실 누가 임명했냐, 그렇죠. 어떤 대통령일 때 임명됐느냐, 그 부분인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야. 정치와 관련된 지금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라는 곳 자체가 어쨌든 정치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요. 정치와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요. 탄핵 심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그런 어떤 개인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의구심이고 궁금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또는 어떤 그 공개적으로 발언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렇죠. 전두환 정권이 당시에 계속적으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항쟁을 통해서 항복을 했고, 유일구상을 통해서 항복을 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재판을 해왔어요. 때로는 그것이 미흡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과하다고 평가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사법의 보루로서 자기 역할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뢰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법은 상식의 최하인데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의구심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시스템,
개인의 성향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거라고 한다면은 예.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 분명히 있겠으나 예.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만약에 이것이 탄핵이 기각이 되고 또는 각하가 되고 이럴 경우 나오는 그 후폭풍은 헌법재판관 그 개인 자체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헌법재판소가 87년에 이제 생겼죠. 87년 6월 전에는 항쟁, 예. 사실은 이제 1공화국 때부터 보면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이나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게 권한이 네. 가 있었던 적도 있고 다른 기관에 법원 이렇게 가 있었던 적도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87년에 하나로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치로 중요한 판단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된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라라고 권한을 줬는데 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헌법재판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런 어떤 87년의 큰 의도와 목적,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에게 권한을 다 몰아줬었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가 이제는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좀 들립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 예.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고 자체를 없앨 네.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믿었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도가 완전히 저하됐기 때문에 네. 적어도 대통령 파면에 관련된 신중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기댈 수 없다. 이런 네. 국민적인 투표를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 자기의 스스로의 지위를 부정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고 예. 국민 스스로도 이런 판단 받으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유지해야 되나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 없애자라는 또 국민투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헌법재판소의 지금 존립에 예. 대한 문제 부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4월 1일까지 하라라는 어떤 경고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좀 보냈고 민주당 측에서요. 예.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대한 결심은 뭐고 또 이 압박이 좀 통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민주당 내부에 뭐 예. 이렇게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위반했다. 예. 임명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했다. 명확하게 얘기했기 예. 때문에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는 상황인데 예. 이것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예. 오늘이 31일, 예. 내일 4월 1일. 네. 공교롭게 만우절날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혼란스러울 같아요.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거는 국가적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요. 예. 명확하게 헌법재판소는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지난번에 위헌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번에도 위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명확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음. 사실은 뭔가 그렇게 또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네.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좀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미적미적거린다 예. 라든지 네. 어떤 최상목 예. 재경부 장관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야당이 하지 않는다.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조국 혁신당이나 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야당이야말로 직무유기예요. 네. 지금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어정쩡한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피니언을 내긴 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하지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긴 해야 해야죠. 한다. 예. 그리고 약간 좀 우리 최희원 평론가님 약간 올드한 느낌 나는 게 재경부 자꾸 하셔가지고 그렇죠. 기재부. 기재부로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나는 조작범입니다. 마치 영화 제목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떤 음모가 일어나고 있나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확대해서 올린 건 바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부 판결을 직격하는 나는 조작범 챌린지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 프로그램에서 나오시는 좀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이 챌린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신 것 같기도 한데 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박수영 의원이 이제 예.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오공이 강아지예요. 예. 강아지 사진을 딱 올려주면서 네.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잘렸어요. 이렇게. 예. 저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는 조작범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 강아지 사진을 올리지 않고 네, 사진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네. 스스로 조작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른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사진을 확대했다라는 예. 의미를 해석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직격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들 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방송에 같이 출연을 하시는 예. 최진영 교수의 지명을 받아서 한 거래요. 지금 네. 상황은. 네. 예, 그래서 보수 진영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나는 조작범 챌린지가 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좀 예민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뒤에 얘기할까 앞에 얘기할까 일단 근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이요?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자체는 아무 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확대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예, 그거는 확대 민주당 자체는- 쪽도 사실은 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작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과연 이런 이 확대한 행위가 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은데 단어에 약간 포커스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을 보면요. 예. 지난 이재명 대표 예. 2심을 보면은 예, 김문기 전 처장을 예,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 예. 그렇지 않느냐 예. 문제에서 김문기 처장을 검찰 측에서는 알았다. 예, 알았는데 모른 척했다. 예. 이걸 또 방송에 대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허위사실 공포이고 예. 이건 문제가 크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인데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몇십여 명이 있는 것을 예, 잘라서 이렇게 그 4명만 있는 것처럼 사진을 제출했던 예.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본 사진을 네. 제출하지 않고 네. 요것만 잘라서 냈기 때문에 네. 마치 이것만 보면은 네. 이거 뭐야 조작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 조작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맞아요. 또 검찰은 계속 물고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이 대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또 이 조작과 관련된 뭐 또 SNS에 하나 또 글을 올린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예. 요 그때 2021년에 이 대표께서,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저게 사실 되게 유명한 그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뀐 어떤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당연히 지금은 뒤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데 사실은 네. 이제 화면을 확대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예. 저것이 조작이다라는 부분이죠. 확대 편향일 수도 있나요? 저런 어쨌든 뭐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저 그림은 언론의 기본적인 이제 예. 그 언론을 공부하다 보면 예.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 네. 언론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 라고 하면서 나온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요 한 부분만 보면은 그렇죠. 이 부분은 오해할 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맥락과 다 상황을 봐야 되는데 예, 예. 언론에서는 맨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언론이 편파적일 경우 나타나는 극명한 사실이 상황이 저런 예. 것이죠. 그러니까 저 언론 자체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나온 예, 예.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한국적으로 적용돼서 네. 바로 이것이 조작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박수영 의원이 그때 제출했을 때 네. 그렇게 자른 사진 예. 검찰이 아니 그 맞아요. 검찰이 제출했을 때 네. 자른 사진과 함께 원본을 같이 네. 제출해야만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자른 사진만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싸울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4명으로 자른 사진이 예. 한마디로 10명짜리 사진을 4명으로 자른 사진이 본질을 왜곡한 사진인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 지금 강아지 사진 아까 한번 보여주시면 강아지 얼굴 부분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의 전체적인 본질을 왜곡한 사진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그림을 보면 그것은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면 본질이 왜곡되는 사진이죠. 그렇죠? 본질이 왜곡되는 어떤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저거는. 예. 그러니까 확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보다는 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진의 본질을 왜곡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은데 자꾸 기사나 혹은 언론이나 많은 이제 양쪽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그 조작이란 단어에 상당히 그러니까요. 포커스가 맞춰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작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한 건 이재명 대표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 4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10명짜리를 4명으로 편집한 것은 조작한 것이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그 10명짜리 사진을 4명으로 확대를 해서 4명 부분만 자른 것이 본질을 왜곡한 진짜 조작인 것인가? 여기서 본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김문기 처장과 아는 사이였냐, 그렇죠. 친했는가 예. 이 부분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예.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했던 그 초기에는 예. 김문기 처장 몰랐다. 몰랐다.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예. 얘기했어요. 이거는 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처음에 몰랐다. 예. 근데 나중에 일하면서 알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를 그냥 계속적으로 몰랐다고 부정한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네. 사진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영 의원이 야 요렇게 가까이 있는데 근데 왜 어떻게 몰라? 모를 수 그치, 있냐? 그치. 요게 이제 핵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여러 국민들이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예.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평론가님은 저는 사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4명 사진을 편집하면 가까이 있었으니까 알았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건가요? 근데 이제 재판을 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개인의 주관적 느낌과 네. 인식을 재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아,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몰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 같이 여행 가서 가까운 곳에서 찍은 사진. 2심에서 결론은 결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건 정황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정 난 거로 난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사람의 인식과 주관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처벌할 수 있는가. 예.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예. 한 번씩 최승호 예. 변호사랑 예. 저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예. 우리 둘이 여러분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친합니까? 친합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 그냥 자주 방송을 하는데 별로 친하지 않아요. 최한 너 거짓말이야. 근데 너- 그거는 주관적 평가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사진에 4명이 나왔고 같이 출장을 갔고 그 4명이 공이 어쨌든 물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 옆에 서서 사진 찍고 싶어서 옆에 와서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예. 그 몇백 명이나 되는 예.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죠. 몰랐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기자들을 하고 많이 그렇죠,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예. 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근데 매일같이 통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사례라고 보면 그러니까 수행단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심 무죄 판결이 사실 이제 징역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들 중에서 네.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비율이 1.7%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네. 일반 국민이었으면 이런 판결을 좀 받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역으로 이야기해서 예. 이 상황,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예. 무리하게 얽어서 예.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 법카 유용 사건 예. 10만 7천 원입니까 4천 원입니까 그것도 예. 잘 안 나는데 예. 그걸 가지고 200만 원까지 이렇게 예. 당사자는 모른다로 김혜경 여사가 예. 모른다라고 얘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예. 거라든지 예. 지금 무지하게 많은 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네.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프로젝트의 일환 아니냐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네. 사실 1심에서 예. 그 상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는 게 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충격받은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원심으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1.7%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사실 야당 측에서 예. 민주당 쪽에서는 1심 재판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네. 기소 자체가 잘못됐었다라고 이제 주장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부 면면까지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죠. 재판관의 또 성향 또 어디 학교 나왔는지 이런 부분까지 또 건드리면서 항소심 재판부였기 때문에 이런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 여당 야당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정치와 이번에 미국에서도 사실은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판사들의 성향을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저희가 계속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부도 정치화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 침해되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연결될 것 같거든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려되고 걱정되는 저도 부분인데 마찬가지예요. 평론가님께서 예. 진짜로 재판부의 판사들은 과연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죠. 보수니까.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전향적으로 소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법부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 모든 것들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예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폐지됐고 예. 그다음 더 가면서 지금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예. 앞으로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사회가 계속 바뀌니까 예. 법원도 계속 바뀌어가고 예. 거기에 조응해야 되는 법원 스스로의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예.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제3의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예. 또는 그 재판관이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했다. 이건 좀 모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판부의 독립 혹은 재판관, 판사의 독립 이런 부분들은 판사 개개인이 개인적 성향이든 뭐든 자신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해서 판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예. 그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뭔가 압박을 받는 형태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정치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뭔가 좀 계속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평론가님의 의견이 한번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득권 세력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예.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 기득권 세력들한테 주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건 경제가 아니죠. 예. 얼마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주권을 갖고 있는 1인 1표의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법원의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예.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사법부 역시 국민의 주권에 그 명령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맺을까 합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심우정 딸이나 수사해라.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을 수사하라는 발언. 누가 하셨을까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입에서 나왔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된 것과 관련을 해서 검찰에 대한 반발성 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왜 갑자기 또 소환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그렇죠. 임명되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이혼했으니까 전사위죠. 그렇죠. 서아무개 씨 취업사의 대가성을 네. 의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네.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이요. 이스타젯에 예. 서아무개 씨가 취업을 네. 했는데 네. 이 상황을 이상직 전 창업주니까 예. 봐줬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서 씨한테 지급한 뭐 월급이라든지 예. 이주 비용 등 2억 2천여만 원을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성으로 갖다 바친 거 네.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시끄러웠어요. 예. 이스타 항공과 관련된 타이 이스타젯 아마 같은 회사냐 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좀 문제가 됐었고 이상직 전 의원 결국에는 또 구속되는 예. 또 상황도 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타 항공과 문재인 정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 좀 있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 정부를 향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두 다 수세적으로 몰리고 예. 있으니까 굉장히 곤란한데 예. 그리고 검찰 역시 지금 심우정 전 지금 검찰총장이 예. 내란 수계를 풀어줬어요.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상황에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경미 대변인이 심우정 총장 딸이나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교롭지만 예. 계속적으로 밝혀지는 사안들이 있기 예.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돼서도 그렇고 심우정 총장 딸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전 다 밝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또 검찰 쪽에서도 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왜 구속 취소해서 풀어줬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이 또 민주당 쪽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를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반박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무효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라는 것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의혹 상당히 또 좀 의미 있는 의혹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혹 그러니까 좀 내용 좀 알려주시죠. 뭐 이게 이제 예. 이게 지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의 예. 현안 질문으로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예.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 외교부와 심우정 총장이 연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예. 응시 분야를 예. 국제정치 분야로 바꿨다. 네. 학업 과정의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했다. 예.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핵심적으로는 경력이 부족한데 경력이 꽉 찬 걸로 뭐 35개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4개월이 필요한데 뭐 학교에서 조교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포함을 해서 35개월로 경력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기본 요건에서도 안 돼서 탈락이 되어야 하는데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나 집안이 굉장히 이렇게 배경이 있을 경우 예. 또는 이 심아무개 씨가 여기 합격됨으로 말미암아 예. 불합격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 불평등의 문제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를 청년들이 제기하고 있죠. 청년들이 좀 박탈감을 좀 느끼는 그렇죠. 거고 사실은 근데 이 기관도 사실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국립외교원이나 외교부는 외교나 혹은 정치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럼요. 꿈의 직장이고 그럼요. 가장 최고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국립외교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앞으로 그러한 경력이 젊었을 때부터 예. 쌓이면은 예. 정말 외교관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주요국으로 나갈 수 있는 예. 그 경험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도약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기의 이력에 뭐 한 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예.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인맥이 만들어지고 예. 이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립외교원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은 굉장히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단 네. 1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여기 이것이 들어가는 이 과정이 불투명하다. 예.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예. 외부의 압력으로 이게 바뀌었다. 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심 총장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만하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쨌든 또 이제 학위를 다 잃게 됐지 않습니까?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처럼만 조사해라. 그러면 납득하겠다. 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의견이 나오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이게 참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한테 되게 굉장히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조국 일가를 도륙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도륙을 냈고 이 상황에서 그때 조사했던 것만큼만 조사를 해봐라. 아니면 예. 그 반만 조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국립외교원이라든지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는 부분. 예를 네. 들어서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채용 공고를 했는데 한 달 뒤에 예. 국제정치 분야로 바꿨다는 말이죠. 네, 한 명이 불합격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경제에서 국제정치로 국제정치로.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채용. 왜 이렇게 바꿨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준. 예. 이 기준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예. 허들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허들을 어떤 사람한테는 50cm로 해놓고 예. 어떤 사람한테 100cm로 예. 해놓으면은 100cm 못 넘은 사람은 50cm 넘은 사람한테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 분야를 바꾼 것이 어떻게 응시 대상을 넓힌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할 때 외교부에서 아무 얘기를 못 합니다. 예. 물론 응시 자격 요건을 과거에서 변경해서 재공고한 사례는 있는데 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조차 어떤 사례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외교부나 아니면 국립외교원이나 심 총장은 뭐 적법하게 합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합격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력 산정의 문제나 혹은 아니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고 관련된 재공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제주 4.3 사건 관련된 이제 곧 있으면 4.3입니다. 뭐 영화도 이제 제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 대신에 SNS에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책을 좀 추천했다고요.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전 대통령이 허호준 작가가 쓴 4.3 예. 1947-0301 예. 1954-0921 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예. 요 사항을 네. 정리한 허호준 작가의 예. 기나긴 침묵 밖으로라는 책을 예. 추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제주 4.3의 시작과 끝이 되는 예. 날이거든요. 예. 이 상황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9월 21일까지. 예. 54년 9월 21일이 마지막
그 제주에서 활동했던 무장공비가 잡혀서 예. 사살된 날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7년간의 무려 7년간의 비극을 이렇게 그 기록을 한 책이고 네. 이걸 추천한 것은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날 했던 비상계엄과 무관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 자행한 국가 폭력이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군대지 않습니까? 예. 그 군대가 자행한 가장 커다란 비극이 4.3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5.18로도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4.3을 뭐 시기상에서 추천할 수도 있지만 국가 폭력을 자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자 네. 이를 옹호하는 극우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까지 평가받아 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윤성고 결국 4월로 들끓는 여야 여론전입니다. 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하루빨리 임명하라는 건데요. 4월 1일 화요일까지 결단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중대 결심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재탄핵 여부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은 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대해서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고 네. 단 박찬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역시나 4월 1일 이후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줄탄핵을 감행할 것이냐 민주당 또 이런 부분인데 오늘 또 국민의힘 반대쪽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 예.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53분 전에 일단 그 줄탄핵은 지도부에서 예. 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예. 한덕수 권한대행과 예. 그리고 현재 그 대단한 이해충돌은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최상목 부총리 예.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을 위해서 쌍탄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두 사람이 탄핵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권한대행이 넘어가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라라고 얘기하고 또 탄핵하고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 장관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주호 장관이요. 예. 예. 뭐 넘어간다고 해서 임명할까요? 임명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얘기해야죠. 그런가요? 어쨌든 그 지정생존자 맞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도 네. 좀 드는데 이 같은 좀 민주당의 고강도 압박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 투자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국채에 2억 원 투자한 부분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인데 환율 방어하지 못해서 환율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개인의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이해충돌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방금 질문하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주호 장관이 되든 그다음 뭐 소위 해서 지정생존자가 상황이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성해야 될 때 또 헌재도 역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란 선동 혐의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좀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나라를 뒤집자, 그래서 정권을 탈취하자라고 예. 서로 모의만 이야기만 나눠도 그렇죠. 이 부분은 내란 네. 선동 음모죄가 네.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석기 전 예.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 네. 쪽에서 네. 그래서 정당 해산이 됐던 것이고요. 정당 해산도 되고 의원직도 네, 면제됐죠. 의원직 또. 다 박탈됐죠. 네, 네, 박탈됐죠. 그리고 이석기 의원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배경으로 있다. 네. 김어준 씨가 배경이 있고 초선의원 72명이 줄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내란 음모를 저질렀다면서 고발을 했어요. 예. 내란 음모죄, 그것이 그대로 되는 내란 음모죄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민주당은 정당 해산이 되는 것이고, 예. 예, 의원들은 다 의원직 박탈이 되는 네,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게 현실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예. 그럼 이거는 여론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통진당 해산 심판처럼 예. 정당 해산이 되거나 의원직 제명, 뭐 이거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예.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라고 한다면 예. 실제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먼저 선고가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은 굉장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상황이 지연되다 보니까 네. 별 이상한 그 정치적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예, 것이지 그리고 여론전을 위해서 예. 이게 발생한 것이지 예.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거든요. 예. 이미 헌재에서 같은 내용으로 최상목 대행과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헌법,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예. 판단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저는 이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예. 임명이 보류된 이 마 후보자에 대해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처분이요. 신청도 같이 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가처분 판단을 또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네.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동시에 한 권한대행까지 위헌이라는 현재 결정 효력이 예. 이어지는 자동 승계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임시지위를 네. 정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동시에 진행된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 위반했어라고 이 부분 이제 권한쟁의 심판하는 것은 다 알겠으나 네, 네. 마 후보자에 대한 그 임시지위 그것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했던 헌재 심판 효력이 그대로 한덕수 대행까지 이어지는 네. 승계 집행문까지 청구했다라는 것은 예.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아예 이걸 가지고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일들이 계속 예, 맞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한편 민주당에서는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헌재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을 좀 하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예. 그건 좀 의문시되고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경우는 아직까지 이 법 개정에 대한 예.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6개월까지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탄핵 심판 선고 사실 국민들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예. 선고를 하기는 할까요? 우리 평론가님. 최승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조대원 평론가님 나와서 얘기하신 것처럼 18일 전에는 하지 않을까. 네.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예. 헌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생생보험쇼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접수 남겨주십시오. 변호사들께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생생몰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